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2년 3월 14일 지금 현재 시간 2시 43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윤석열 당선인의 수혜 섹터를 보는데 첫 번째 바이오 편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방산 편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최근 나오는 기사들이나 아니면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좀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아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계속 선거 기간 중에 말씀을 하셨죠. 아이고, 그리고 또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 기사가 나올 때면은 항상 우려스럽다라는 그런 기사도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뭐냐, 바로 이제 사드죠, 사드 추가 배치와 그 다음에 SM3 적기 전력화를 통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아이언돔이라는 건 이스라엘이 처음에 만들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국내 그 방사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 정부도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갖다가 도입을 하려 했지만은 국내 상황과 환경에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한국형 아이언돔을 만들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개발과 그다음에 도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체계 방어 체계라는 것이 이제 KAMD라고 하죠. 그래서 사드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사드와 그리고 SM L3 L3이라고 부르더라고요. L3 그다음에 M3 그리고 이거 패트리어트 3로 이어지는 미사일 체계를 말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 M3은 LIG 넥슨이 개발을 했다라고 하고요. L3은 하나와 LIG 넥슨이 각각 개발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L3 있죠. L3과 관련해 가지고 기사를 찾아보시면 지난달 2월인가요? 2월 말에 2월 말에 시험 발사를 갖다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긴 있어요. 그동안 이미 진작에 뭐 그 성공해 놓고서는 계속 감추고 있다가 얘기를 안 하다가 왜 2월 말에 했느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과는 다 상관없이 일단은 M3과 그다음에 L3의 비중이 줄고 사드와 SM3가 늘면서 국내 기업으로 가는 예산보다 해외 무기 도입 예산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마 이와 관련된 기사를 보신 분들이 좀 되실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우선 결론부터 내놓는다면 아마 이 기사, 이 증권사 리포트나 아니면 기사가 좀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예산이라는 건 한정돼 있어요. 한국형 미사일 체계의 예산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조 원이다. 1조 원이라면 이 1조 원으로 기존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사드와 그다음에 SM3를 갖다가 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파이가 줄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잘 보면요. 많이들 혼동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사드 우리나라 말로 뭐죠? 바로 고고도 미사일 체계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그 핵탄두의 미사일을 갖다가 초고도, 초고도,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그리고 가장 멀리 가가지고 타격을 하는, 요격을 하는 그런 미사일 체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게 사드 미사일 체계가 중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밑에도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최대 사거리가 그 속도가 마8 이상의 속도를 비행하면 최대 사거리가 200km 이상이고요. 최대 고도가 150km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드가 뭐 중국 본토까지 날아간다 뭐 이래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드보다 더 큰 거는 사실 SM이에요. SM3. 이 SM3가 뭐냐? 그 이지스함 그 요격 미사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검색을 해보시면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 잠수함이죠. 잠수함이나 아니면 육상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갖다가 굉장히 멀리 대략 한 2,500km? 1,500km인가? 2,500km인가? 거기까지 날아가고요. 그리고 최대 고도는요.
최대 고도는 1500km라고 합니다. 예, 이게 위성 격추까지 한 바 있대요. 예, 실제로 미국에서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위성까지 격추시키는 걸.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멀리 가는 그런 미사일 방어체계이기 때문에 사드와 그 다음에 SM3 같은 경우는 고고도 미사일 체계에 해당이 돼요. 예. 자, 고고도 미사일 체계에 해당이 된다면 중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저궤도가 있습니다. 즉 40에서 80km 그리고 15km에서 40km 사이에서는 각각 다른 미사일 체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바로 요 부분에 천궁, 기존에는 이제 천궁 2, 천궁 2가 배치가 된다라고 하고요. 지금 천궁 3 개발 중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바로 이제 저궤도 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이라크 전쟁 때 많이 유명해졌죠. 바로 패트리어트 미사일. 얘를 이게 PAC-3인가 그래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예, 이게 이제 어떤 도시 지역을 그 전체를 커버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어떤 거죠? 예, 주요 산업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군 시설 등을 갖다 방어하는 그런 시스템, 방어 시스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궁 등 이러한 천궁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그 뭐죠? 저궤도에 관련된 시스템, 미사일 체계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격이 좀 확실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설명한 거를 갖다 했는데 성격이 확실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청궁이 있죠. 패트리어트, 그 다음에 L3, 그 다음에 사드 이렇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트리어트는 그 고도 40km 전후나 아니면은 40km 이내는 패트리어트, 그 다음에 고도 40km에서 40km 이상 되는 곳에서의 어떠한 미사일이나 아니면 전투기를 갖다 요격하는 데는 천궁 2나 아니면은 이제 그 이제 L3, 그죠? L3, 사드보다는 작고 천궁 2보다는 좀 긴 L3을 갖다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요런 그 요격 체계를 갖다가 갖추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중에서도 분명히 그 한정된 곳에서 수혜를 받는 섹터들, 기존과 무관하게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 항상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뭐가 나올까요? 바로 이 체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이제 정찰 위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정찰 위성. 예. 정찰 위성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정찰 위성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바로 이제 요 기능, 요 기능, 제가 그 밑에도 좀 설명을 좀 해놨었는데, 이 영상 레이더 기술입니다. 영상 레이더 기술. 그 다음에 이 영상 레이더 기술을 통해서 지상에서는 이제 레이더 기술이 도입되는 거고요. 이 레이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북한 미사일 요격 체계 있죠. 요 체계, 여기에 맞춰가지고 각각의 어떤 미사일 요격 체계에 이 지시라고 해야 되나요? 시스템적으로 지시를 내려주고 미사일이 발사되는 그런 구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로는 국내 방산업계에 미치는 어떤 영향을 좀 파이가 좀 줄어들 수 있나요? 줄어들 수 있지만 줄어들지 않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L3 같은 경우는 어디가 개발을 했냐면은 LIG 넥스원이에요. LIG 넥스원이요. 근데 LIG 넥스원 보면은 굉장히 좀 견고하죠. 굉장히 견고합니다. 이게 단순히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은 단순히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 전쟁 때문은 아니라고 봐요. 그죠? 러시아 전쟁 때문이라 비단 러시아 전쟁 때문에라고 볼 수 당연히 뭐 거기도 촉발됐겠지만 그 제가 요즘 많이 강조드리는 게 에너지 안보, 그 다음에 방위, 국방 안보죠. 국방 안보가 원체 강화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그 윤석열 그 당선인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은 극초음속, 빠른 거, 극초음속과 그 다음에 정밀 타격,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센 무기, 그 파괴력이 큰 그런 무기 체계를 갖다가 갖추는 게 그게 핵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미사일 체계는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가요.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사일이 아무리 잘났어도 결국에 정밀 타격의 중요한 부분, 바로 이제 위성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정찰 위성이죠. 정찰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레이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혜 이런 부분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라고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런 기사에 너무 이렇게 연연해하지 않을 연연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조금 좀 반감이 될 수 있다? 반감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뭐 부담은 전혀 없죠. 저런 거 가지고 부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좀 그 오해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뭐냐면은 사드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국형 미사일 체계,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데 사드랑 SM3를 갖다 도입한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중계도와 저궤도는 우리나라 미사일 체계를 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체계를 갖다 다 쓰기 위해서는 결국엔 정찰위성과 정찰위성에 들어가는 초고해상도 시스템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초고성능 영상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초고성능 영상 레이더 시스템이요. 요 부분, 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상에서의 어떤 레이더 시스템, 이런 부분들까지 이것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 미사일 체계가 결국에는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코 뭐 이렇게 해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에 다 똑같이 수위를 봐요.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뭐 반통 내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국내 이슈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항공과 관련된 거니까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다 돼 있죠. LIG 넥슨도 당연히 대한항공, 하나시스템까지 하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뭐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그 고위력 부분이거든요. 고위력 부분 같은 게 이제 한화, 그죠? 한화, 뭐 LIG 엑소원 이런 데가 다 저기가 되겠죠. 수혜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다음 문제 없다라고 보여주면 사실상 국내에 방산주들이 몇 개 없어요. 방산주들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방산주들이 몇 개 없어서 거의 대부분 다 그냥 그 수혜주로 보는 게 사실은 맞긴 할 거다라고 좀 봅니다. 어쨌든 요 부분을 갖다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국에서는 이제는 뭐 한국 방산 예상에서는 뭐 별 볼 일 없네. 뭐 사드를 더 도입하고 SM3 저 SM3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르노차도 아니고 그죠? 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찾아보면 금방 찾지만은 아무튼 얘네들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은 뭐 된 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방산 예산에서 한국형 미사일 돔, 아이언돔 여기에 고고도 미사일 체계를 갖다가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도입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진짜 실제로 여기서 좀 까여서 이쪽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또 별도로 할지 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혜 여부 이런 걸 따질 때 소외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 방송 마무리 짓고요. 다음번 방송에서는 제가 건설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건설주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래서 건설주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방송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